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에 대하여 APB가 45도를 만족시키는 점 P가 있다. 이게 이미 정점 두 개잖아요. 정점 두 개니까 이건 선분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어떤 선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 P의 자취라는 게 이렇게 여기 45도라는 일정한 각도를 만족하면서 움직인다는 것은 이 점 P는 얘를 현으로 갖고 있는 원 위의 점이라는 얘기예요. 원주각의 관점인 거죠. 그런데 45도는 원주각을 사용하는 것보다 두 배를 튀겨서 중심각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 보입니다. 중심각이 90도라는 얘기니까. 무슨 말 이해되죠? 예. 그래서 대충 위치를 그려보고 싶은데 그러네요. 예. 이것도 뭐 기울기 반영해서 예쁘게 그려도 되는데 어차피 OC의 길이를 묻는 거기 때문에 C의 좌표만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가 딱히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래서 4분원을 그린다는 관점에서 보면 제 생각이 그냥 이렇게 그리는 게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제 기울기가 1처럼 얻어지지만 우리가 1이라고 생각 안 하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여기를 B 5,3이라고 잡고 여기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A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원의 중심이니까 C라고 잡을게요. C의 좌표를 아는 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여기가 90도라는 사실만 우리가 아는 거지. 이해됐니? 예. 그런 것 같고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수직이 되게 연결을 하면 AB의 기울기가 얼마니까? 2니까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네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차피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은 현을 2등분하기 때문에 AB의 중점인 2, 마3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여기가 테스트 맞나? 죄송합니다. 네. 야, 석성거생이랑 테스트 보러 왔는데 안 돼요? 김태우라는데? 몰라? 그냥 물어봤어. 네, 아무튼 이해하겠죠? 네. 그러면 이 C의 위치를 사실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느냐?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따라 움직일 뿐이잖아요.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따라 움직인다는 말은 거리도 좀 재야겠네. 생각해보니까 왜 거리를 잘못 재는 것 같지?
그런 느낌이 없네. 맞네. 맞게 잰 것 같아요. 예. 원의 반지름 얼마니? 알 수가 없나? 이 길이는 알 수 있죠. 3루트 5. 두 점 사이 거리 쓰고 있는 거야? 기울기 2라니까? 1대 2대 루트 5일 거 아니야. x좌표의 변화가 3이었잖아. 그럼 3루트 5일 거 아니야. 그럼 직각이동면이니까 여기도 3루트 5일 거 아니야. 맞지? 예, 이 말은 x좌표가 3 증가하고 y좌표가 6 감소, 아니 6 증가하고, 왜냐면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x좌표가 6 증가하고 y좌표가 3 감소하거나, 아니면 x좌표가 6 감소하고 3 증가하거나, 둘 중 하나는 얘기야. 그래서 점 C의 좌표는 8, 마이너스 6 증가 3 감소요. 또는 마이너스 4, 0. 이거 나중에 기억 안 나니까 써드릴게요. 이 기울기를 보고 6 증가 3 감소를 가지고 찾은 거고, 얘는 6 감소 3 증가를 보고 찾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C는 저 두 개만 가능하니까 원점에서 거리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4, 0까지 이은 길이 4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저한테 기울기 사용법만 잘 배우셔도 여기 진짜 엄청 좋아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기울기를 최대한 진짜 마른 수건에서 물 짜내듯이 써먹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렇지 않으면 자꾸 뭔가를 연산하게 되니까, 연산하게 되면 계산이 길어지면서 정확도가 틀릴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시험 보면서 지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연산을 통해서 지치면서 마지막에 남은 고난도 문제들을 풀 힘이 떨어집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평범한 문제들 굉장히 빠르게 킬 하고 넘어가야 좀 시험을 잘 볼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직선 L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의 중심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직선 L 위에 한 점 P에서 이 원의 두 접선을 그을 때 두 접점 A, B를 지나는 직선은 점 P의 위치와 관계없이 항상 한 점 Q를 지난다. 이때 원의 중심과 Q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얘도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원의 중심과 이 점 사이의 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리만 재면 되니까 사실 딱히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대로 문제를 푸는 건 굉장히 불리합니다. 훨씬 복잡한 연산을 하게 돼요. 예. 그냥 저 그림을 이렇게 돌려도 답은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직선 L이 X축과 평행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별 상관없다는 거, 거리만 재는 거니까. 예. 그러면 직선 L이 여기 이렇게 왔다고 할게요. 됐죠? 두 번째로 원의 중심에서 이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했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니까 그 원을 여기 밑에다 이렇게 잡죠. 큰 의미 없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거리가 이만큼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도 별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점 P라는 건 뭐냐면, 점 P의 위치에 관계없다고 했으니까 아무 위치나 잡아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점 P를 그냥 제 마음대로 이런 데 잡겠습니다. A, 2라고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를 그냥 원점으로 봐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우리는 거리만 보면 되니까요. 여기까지도 다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접선 하나 그을 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접선 하나 그을 수 있어요. 이 접점을 얘가 A라고 했고, A의 좌표를 제가 x1, y1이라고 잡을게요. 그 다음에 이 좌표를 B라고 했고 x2, y2라고 잡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는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예. 그런데 이 직선이 P와 관계없이, P와 관계없다는 말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A와 관계없이 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A와 관계없이 반드시 어떤 점을 지나게 되는데 그 점을 찾아가지고 원의 중심과의 거리만 재면 되는 거죠. 자, 어려운 포인트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 i는 명칭이 있어요. 극선이라고 하는 직선인데 들어본 학생도 있고 안 들어본 학생도 있을 거예요. 자,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등장하는 2차 곡선은 고3 기하까지 포함해서 총 4종류입니다. 포물선, 원, 타원, 쌍곡선 이렇게 총 4종류고요. 이 2차 곡선들의 특징은 2차 곡선 바깥에서 2차 곡선에 접선을 그으면 반드시 접점이 2개 생기거든요. 그 2개의 접점을 지난 직선을 전부 다 극선이라고 합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극선의 방정식은 원에서 만들 수 있고 포물선에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타원이나 쌍곡선에서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다 만들 수 있는 거고 이 극선을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냥 한 가지만 사용해서 구하거든요. 일단 극선이라는 명칭 쓰시면 안 됩니다. 교육과정은 벗어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극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을 외워서 쓰셔도 안 됩니다. 서술형 같은 감점 당해요. 극선을 굉장히 교육과정에 부합하면서 졸라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이걸 익혀서 하시면 돼요. 알았죠? 예. 자, 이 원의 방정식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이에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내의 내용을 이용하면 접점을 제가 잡은 이유가 원 위의 점에서 접선 공식은 교육과정 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2개의 접선이 첫 번째 접선 x1x 더하기 y1y는 1이에요. 그게 이 접선이죠. 두 번째 x2x 더하기 y2y는 1이에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이 두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 어디를 지난다는 얘기냐면 P를 지나니까 a, 2를 지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a, 2를 지나니까 a, 2를 대입해보면 ax1 더하기 2y1은 1이고요. 그 다음에 ax2 더하기 2y2는 1이거든요. 보통은 이걸 만들고도 별 생각이 없어요, 학생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 점 x1, y1, x2, y2는 ax 더하기 2y는 1 위의 점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직선의 결정 조건은 서로라는 두 점이기 때문에 두 점만 이 직선이 있다는 게 확인되면 이 직선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극선이 되는 거죠. 원래 극선을 구하는 걸 외우게 시키잖아. 이거의 모양을 잘 보면 분명히 원 바깥의 점인데 마치 원 위에 있는 것처럼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는 공식을 사용한 극선이 구해지거든. 맞아? 근데 이 식을 바로 쓰면 니네 무조건 100% 감점이야. 시험에 나왔는데 이 식 바로 쓰면 무조건 감점이라 크게 감점할 거야. 이 새끼 교육까지 없는 거였어? 막 이러면서 약간 그 괘씸죄를 적용해서 더 크게 감점을 당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단순히 이걸 이용하는 것만으로 감점을 전혀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들으면 되게 쉬워 보이거든요. 근데 이걸 누군가 니네한테 안 알려주는데 이 생각을 스스로 하기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니? 졸라 오래 걸리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아예 스스로 생각 못 할 수도 있죠. 졸업 전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굉장히 극선을 찾는 아이디어 중에서 가장 손쉬운 아이디어입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딱히 감점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극선의 방정식을 찾았기 때문에 얘가 A와 관계없이 어딜 지나냐면 항상 0,2분의 1을 지나죠. 그리고 이게 이제 Q가 되는 거고 원의 중심과 얘 사이의 거리니까 그냥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냥 거리만 구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 원의 중심이 어디였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심을 원점을 잡아버리고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손쉽죠. 이해됐나요? 이해됐어? 네. 항상 얘기하지만 좋은 풀이를 만들려면 문제에서 묻는 게 정확하게 뭔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정도는 내가 임의로 변경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군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와 있는 고지고대로 하면 여기도 뭐 A, B라고 적게 되고 여기도 뭐라고 또 적게 되고 여기도 또 뭐라고 적게 되고 여기 또 뭐라고 적게 되니까 그냥 망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너무 복잡해서 풀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배우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y는 mx가 저번 특징이 있네요. 중심 1,1이고 반지름 1이니까 xy축과 동시에 접하고 1,3면의 원의 중심이 있죠. 이런 원과 서로라는 두 점에서 만나는데 m이 변화할 때 PQ의 중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 자취의 방정식 구하라는 얘기죠. 이게 자취의 방정식 구하는 것 중에서 좀 많이 어려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자체도 엄청 단순하지. 항상 자취의 방정식 뭐만 구하면 된다고? X좌표, Y좌표의 관계만 알면 된다고 했잖아. 맞아요? 근데 그걸 알아내기가 딱히 쉽지는 않습니다. 자, 가볼게. 그림을 보면 이런 상태인 거죠. 원의 중심이 여기 있고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인데 뭐 기울기는 양의 기울기를 갖겠죠. 얘를 y는 mx라고 합시다. 여기가 1,1이고 이 점이 P, 이 점이 Q라고 하면 우리는 PQ의 중점의 자치를 알고 싶잖아요. 맞아요? 맞잖아. PQ의 중점의 자치를 알고 싶다. 그럼 PQ의 중점을 얘기하려면 당연히 P의 좌표랑 Q의 좌표를 안 잡을 수가 없거든. 이제 그래서 P의 좌표를 mx를 이용해 잡는 게 편하죠. 원 위에 있지만 여기를 알파, m알파, 여기를 베타, m베타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중점이 있다고 하면 이 m은 뭐가 될 거냐면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m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m이 값이 변할 때니까 m이 독립변수예요. 그러니까 x좌표랑 y좌표를 m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알파나 베타를 사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거지. 그러면 저기 알파와 베타로 표현된 부분을 m에 대해서 고쳐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와 베타와 m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m의 위치가 조금 적절하지가 않네. 여기서 이렇게 이으면 수직일 거 아니에요. 하지만 알겠죠? 이 기울기 가지고 풀게요. 그러면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1분의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m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m분의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정리하시면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m 제곱 마이너스 m 그리고 얘가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거든요. 정리하시면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가 되냐면 m 제곱 플러스 1분의 m 플러스 1이 돼서 알파 베타를 제거하는데 성공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중점의 좌표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m 제곱 플러스 1분의 m 플러스 1, m 제곱 플러스 1분의 m 곱하기 m 플러스 1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니? 됐어? 자, 얘가 이제 우리한테는 x가 되는 거고 얘가 y가 되는 건데 x를 어떻게 가공해서 y를 만드는가를 m 없이 서술해야 돼요. y는 mx라고 쓰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x좌표, y좌표의 관계를 쓰는 거잖아요. m이 개입하면 안 돼요, 이제. 알겠죠? 그래서 m이 없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일종의 매개화된 곡선인데 매개화된 곡선에서 저 매개변수를 소거하는 게 원래 좀 어려워요. 원래 좀 어려워서
또 어떻게 하면 소거가 잘 되냐, 그런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없고 이런 거 잘 소거하셔야 되거든요. 네, 이런 거 잘 소거하셔야 돼서 좀 고민이 되는데 일단 m제곱 더하기 1분의 m 더하기 조금 더 간단한 식이라서 여기에 출발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랬더라? 이것도 같이 써먹어도 될 것 같거든요. y도 mx인 거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y는 mx는 사실 사용할 수 있어요. 네, y는 mx는 사실 사용할 수 있어서 이걸 써먹으려고 얘 변형을 분모 분자의 x의 제곱을 곱해서 이거 분모 분자 x의 제곱 곱한 거기 때문에 우변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x로 쓰시면 돼요. 변화가 없죠? 예. 그리고 여기서 x를 약분을 해버립니다. 1이 남을 거예요. 그러면 분모에 있는 m제곱 x의 제곱은 y의 제곱이라고 써도 됩니다. 여기는 x의 제곱이고 분자에 있는 mx는 y라고 써도 되죠. 예, x가 됩니다. 이러면 m이 사라졌어요. 근데 이런 건 저도 딱히 드릴 말씀이 없는 게 보자마자 저도 아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예, 어떻게 하면 m을 사라지게 할까를 계속 생각해가지고 식을 변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렵습니다. 예, 즉각적으로 풀기는 좀 어렵고 만약에 이걸 시험에서 만나면 좀 후순위로 미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m 소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일단 놔두고 다음 문제 가야지 라고 생각해야지 이거 소거해 보겠다고 이 계산 저 계산 막 잡계산 하다가 시험 말아먹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예. 정리하시면 이렇게 될 거니까 결과적으로 원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게 1사분면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x도 양수, y도 양수인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저 중점의 자치 자체가 양수인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죠. 이해하시죠? 예. 자취의 길이를 구하는 것도 좀 짜증날 거예요. 왜냐면 얘를 이제 이럴 때라고 하면 얘가 중심이 2분의 1, 2분의 1인데 반지름이 루트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겼냐라고 고민을 하는데 또 성의 없이 그림 그리는 친구들은 되게 대충 그린단 말이야. 왜냐면 여기에 2분의 1, 2분의 1 있다고 해봐요. 근데 루트 2분의 1은 솔직히 내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거든.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대충 그려봐 이렇게. 이러면 안 돼. 왜냐면 1사분면에서만 이걸 확인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 원이 원점을 포함하고 있는지 원점이 바깥에 있는지 원점이 원 위에 있는지 나 궁금하거든. 니네도 궁금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원점까지 거리가 가만히 있어 보자. 2루트 2분의 1인가? 아니죠. 루트 2분의 1이죠. 루트 2 곱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실제로 이 원이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냐면 여기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구나 라는 얘기예요. 네. 그럼 여기는 뭐가 될 거냐면 0,1 여기는 1,0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라인이 원의 지름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니까 반원의 원주를 구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답은 2분의 루트 2파이가 되겠네요. 원의 둘레가 루트 2파이니까
알겠지? 예.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해서 조금 손쉽게 소거를 했는데 이걸 외우면 되나요? 라고 하면 뭐 기억해서 나쁠 건 없지만 또 소거하는 형태의 식들을 보면 얘랑 유사한 게 거의 안 나와요. 그때 계속 다르기 때문에 이걸 기억한다고 해서 내가 이거 빨리 풀 수 있냐라고 하면 똑같은 문제가 아닌 이상 그렇진 않아요. 알겠죠? 어떻게 얘를 소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 좀 하세요. 그리고 이 고민은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미적분까지 이어집니다. 미적분에서 매개화된 곡선을 본격적으로 배우고 매개화된 곡선의 도함수도 구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매개화된 곡선을 미분하는 방식을 따로 배우는데 만약에 미분하기 전에 매개변수를 소거해서 x와 y의 관계를 직접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미분의 결과를 훨씬 빠르게 얻을 수 있어요. 계산도 훨씬 덜하고. 근데 이제 학생들이 갈등이 되는 거죠. 왜냐면 본인이 매개화된 곡선에서 매개변수를 소거해 본 경험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자기가 소거할 거라는 확신이 없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계산을 그냥 많이 하는 풀이 선택해버리죠. 어차피 고1 과정에서 만나기 쉽진 않지만 그래도 나올 때마다 효과적으로 매개변수를 소거하려고 시도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문제 8번 보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 C의 중심은 기울기가 A인 직선을 따라 움직인다. 이때 C가 두 원 사이를 어느 원과도 만나지 않으면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거는 여러 학교의 내신에 출제된 바 있어요. 그대로도 나오고 숫자 바꿔서도 나옵니다. 돌산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우리 학교 좀 어렵게 내는 편이다 그럼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아주 높고 숫자 바꾸기도 되게 좋아요. 문제가 되게 좋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기울기잖아.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기울기잖아. 그러니까 내가 항상 문제에서 묻는 것만 구할 수 있으면 문제를 살짝 바꿔도 된다고 했잖아. 위치관계라는 게 이 원이 이 원하고도 안 만나고 이 원하고도 안 만난다는 얘기잖아. 맞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통과하는 원의 크기를 줄이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경계가 되는 원의 크기를 늘려주면 문제는 똑같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즉 통과하는 원을 크기를 반지름을 0으로 제가 줄일 거예요. 점을 0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가 된 내 원들은 반지름 2씩 커지면 됩니다. 그럼 똑같은 상황이 돼요. 이걸 원을 통과시키면서 전에 족뱅이를 깔 필요가 내가 봤을 때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래서 어차피 기울기의 변화는 아무 없을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나는 점이 통과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점이 통과한다고 생각을 할 거니까 여기 있는 원도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반지름이 2씩 커지는 겁니다. 정확히 2씩 커졌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여기 있는 원도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근데 약간 갈등이 된다. 봐봐. 내가 원의 반지름을 이렇게 크게 해보니까 오씨 둘이 접하나? 약간 이런 의심이 되거든. 물론 의심이 안 되더라도 위치관계는 파악을 해야지. 지금 확실히 안 만나고 있었지만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 재볼까요? 중심 사이 거리 재보면 얼마 나와요? 접할 것 같진 않네. 처음에 반지름 11이었죠. 맞잖아. 안 접해요. 안 만나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 좀 줄여가지고 그냥 아슬아슬하게 안 만나게만 놔두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요렇게 거의 접하는 것처럼 보지만 사실 만나진 않는다. 이런 느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두 원은 합동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린 점의 통과를 생각할 거잖아요. 그럼 직선을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원이 합동이니까 두 번째로 할 일은 얘와 얘를 이어서 이 중점을 반드시 통과하게 된다. 우리가 지금부터 다루고자 하는 점의 자체는 직선일 거니까 이 중점이 2분의 1,3일 거예요. 얘를 반드시 통과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이걸 통과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이걸 통과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뭐만 생각하면 될 것 같냐면, 여기에 중심으로 회전을 시켜보면 제 생각에 이렇게 지나갈 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y는 3이에요. 이거는 굳이 계산 안 해봐도 나올 것 같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두 번째로 고민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걸 비틀었을 때 이게 지금 대칭점을 통과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이렇게 접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다고 해야 되죠. 접한다고 해야 돼요. 저게 접점이 아니니까 양쪽으로 접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저 점을 찾았을 때 유리한 점 또 뭐냐면 그냥 한쪽하고만 접할 조건을 이용하면 반대쪽하고 반드시 접하게 됩니다. 점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그림이.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 상황을 생각할 건데 얘를 y는 a x-2분의 1 더하기 3이라고 생각하고 거리 잴 거니까 ax-y 마이너스 2분의 1 a 더하기 3은 0이라고 잡고 0,0까지의 거리를 재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죠? 예. 그러면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이니까 부호는 제 마음대로 바꿔도 될 것 같고요. 얘가 3이면 되는 것 같습니다. 되니? 양변에 2 곱해서 제곱해 볼게요. 그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은 6a의 제곱 더하기 36a의 제곱 더하기 36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35a의 제곱 플러스 12는 0 나오고 여기서 a가 0하고 마이너스 35분의 10이 나오는데 이 0은 우리가 사실 이미 아까 예측을 했죠. 예측 못해서 나온다 이거예요. 결국 나오긴 나옵니다. 기울기가 존재하는 거니까.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35분의 12보다는 a가 커야 되고 0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봐. 이 상황이 그리면서 저 점이 조금씩 커져. 근데 그 커진 만큼 각자의 원이 똑같이 작아져. 그럼 문제에서 요구한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가 숫자 바꾸기 되게 좋은 문제인 게 원의 반지름 막 줄이거나 늘려도 다 결국 똑같다니까 답이. 그만큼 지나가는 원을 줄이거나 늘려주면 똑같은 거예요. 늘리거나 줄여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바꾸기가 아주 좋기 때문에 얘를 다양하게 숫자를 바꿔서 문제를 내는데 저걸 원이 통과하는 상태로 문제를 풀어서 연습한 학생들은 그 바뀐 문제에 대한 대응력이 매우 떨어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렇게 풀면 그냥 다 똑같은 문제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다 똑같은 문제니까 그냥 이렇게 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뭐 변형돼서 나오든 그대로 나오든 전혀 두렵지 않은 문제가 될 것이다. 아, 그 문제 나는 항상 답을 낼 수 있지. 이러고 그냥 풀면 됩니다. 이해됐니? 알겠니? 좋아요. 이렇게 해서 원해방 정식까지 문제를 좀 같이 풀어봤고요. 혹시 어제 질문을 하지 못한 추가 질문 있는 학생 있어요? 없어요?